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 윤석열 대통령 이걸 보고 힘을 내야 됩니다. 국회가 흔들어 주세요. 이야,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이 애국대열 여러분이 난 대한민국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도둑맞았습니다. 범죄자 페루나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76년 국회 헌정사상 야당 반국가 세력 페루나들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행방이장 정고원 목사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수천 번, 수백만 번 대한민국 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때는 무슨 말씀 하시나 했지만은 드디어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보와 민생을 외면하고 특검 탄핵적으로 몰고 가는 부정과 조작으로 올린 40 총선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다음 선거초 시작.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로소 목숨으로서 수호했던 선열들이 국립묘지 국립현충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함성 시작! 네, 여러분의 함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애국 선열들을 감동시켜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모습가 나왔습니다. 먼저 전국안보 시민단체 총연합 상임고문이신 이정린 전 국방차관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정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저는 오늘 33년 만에 다른 계급의 군복이 많지만은 소장 계급이 달린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사관생도 때 그분이 소장으로서 계실 때 까만 그 라이방을 계신 분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역시 소정 때 오공을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국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소장으로서 다시 현역을 복귀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대로 낙선을 해주시죠. 큰 박수 부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은 부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곳곳에서 여러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재현 박사가 노태악을 비롯해서 조작의 원흉 5사람을 공개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부정을 낱낱이 밝혀내서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것을 확실히 이번에 밝혀내고 사전선거를 없애고 그리고 수개표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걸맞는 선거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짧게 끝내고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로 우리가 행군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해서 대통령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가지시도록 여러분 전부 합류해 그러시려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 해병대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해병대 사고가 일어난 것을 경찰이 수사한다. 공수처가 수사한다. 제가 사단장을 비롯해 높은 직책 많이 해봤습니다만 군인은 사기를 몰고 사는 집단이고 그리고 수사권을 통해서 지휘권을 확립하는 겁니다. 근데 해병대 사고를 경찰이 수사한다? 이것은 해병대 지휘권을 경찰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해병이 제일 센 군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힘을 빼가지고 북한의 농단에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나쁜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 그리고 그 정치 세력 그 집단부터 우리가 국회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보내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조직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조직을 하루속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들 주장하시는 이 조직이 중심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바로 세워놓고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똑바로 부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중심이 돼서 자유통일을 이뤄서 G2 국가로 가는데 우리가 전부 힘을 합친다고 생각하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이 행동에 군번을 가졌던 1200만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애국 필요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라고 하는 모든 행동단체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데 전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뭉치자! 우리가 다 합쳐서 싸우자!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민 차관님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군복을 입고 나왔고 이정민 차관님도 저 연세에 현역대 군복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길기를 따졌습니다. 할렐루야. 함성호초 시작! 이번에는 왕국가 세력 때려잡고 간첩 때려잡는 전문가 국민들이 하나 더 붙여서
사성장군이 된 조영호 ROTC 애국연대 총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이번 22대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도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수집되고 전과자들이 국회로 몰려들고 저들이 법을 개정 제정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자유통일당 선거 전국 전수조사에서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또 시의 의인 장재환 박사가 나타나서 전산학적으로 볼 때 이건 완전히 부정일 판이 없다고 여러 컴퓨터 전문가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AI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선열구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5% 이상이면 조작선거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그 외에 선관위 자료에도 차고 넘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로 선관위를 수사하라! 윤석열 정부는 4.19 총선을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부정선거 공범 선관위와 도정당을 해체하라! 부정선거 조합 노태학과 김명수를 구속하라! 이재명과 조국을 감방으로 간첩 문재인을 처단하라! 이 와중에도 시대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 우리의 애국 세력의 중심이신 정광 목사님과 여기에 모인 모든 광화문 애국 동지들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투표할 때 사전선거 이거 완전히 없애고 당일 선거만 하고 투표한 이상 없이 투표한 현장에서 개표하면 완벽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앞으로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막아내요. 자유, 민주, 보험, 통일 이룩하자. 선거 부정 규명의 앞장성 자유통일당 만세! 광화문 애국 동지 만세! 애국 세력의 중심 시대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호 장군 외치면 드릴 가슴이 좀 떨립니까? 이번에는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승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실학자 서유한 박사가 자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우리 이승만 창가를 함께 떼창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 가장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후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같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 4대 건국 이념의 기초에서 만든 노래 함께 떼창으로 부르겠습니다. 음악 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백족한 도민족은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감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그렇습니다. 군함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원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성한데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미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길의 순정 너희 필요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을 어리려고 이한 봄빛 되리라 흥불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군함 정신으로 돌아와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원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원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성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감사합니다. 네, 함성호투 시작! 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승만이 세운 이 나라의 박정희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절대 뺏겨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정말 백척간도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명예회장 박웅범 회장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곳 광화문에 수백만 애국 국민들이 함성을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십니까? 4.19 총선은 완벽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무효화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노태악과 5명의 전산요원을 구속하라! 때려잡자 이재명과 국민주당,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하라!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일일 한 특검 발의작패는 제정신이 아닌 삐친 망나니의 짓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총국작과 민주당 국회들은 이재명 일가의 노예로 전역하여 시대의 균형범죄 협의자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고자 광란의 구판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 조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종합특검들은 물론이고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들의 국회놈들이 행정업까지 자주우겠다는, 이거는 삼권분립 와이로 헌법체계를 뒤집는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한 국회 개정은 공산 빨갱이 정권의 끊임없는 도발과 최근 우물투적 도발에 따라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밝히자 이재명은 정부가 안보 위기를 조장한다는 개정원의 대변인 같은 어이없는 주장을 내뱉음으로써 그들의 종북 좌파 빨갱이의 본색을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개딸들과 빨갱이 세력들의 선택과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진 4.19 총선의 결과라고 볼 때 4.19 총선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무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 손 놓고 기대에 못 미치는 사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혁명적인 새로운 투쟁 방법이 아니고는 밝혀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은 다음 지방선거 대선도 국민에게 형극의 가시발길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일 광화문 국민경영의장 전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연방제로부터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국 1원 동주민센터 기준 3,518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되는 대한민국 수지역 방위대를 창설하고 그 원대한 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이게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힘든 대장정에 함께하여 자유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나아가야 합니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 진언드립니다. 선거를 무효화 선언하고 중앙선관위를 압수하고 노태악을 구속시키고 총선을 다시 하라! 다시 하라! 이번 총선에서 150여 개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 촉구 범국민연대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정밀 수사의 결단을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큰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함성을 질러주세요. 선관위를 해체하고 도토약을 부숴라. 윤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도둑질한 선관위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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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웅공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부정선거를 수사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오늘 여러분 보셨죠? 대한민국 국회가 저 모양인데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가 여러분들의 혁명적인 행동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4.19 정신과 5.16 정신을 계승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동예천에서 자유통일당 지역구 후보로 나섰다가 직접 부정선거의 피해를 본 김동훈 애국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 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저 범죄 집단의 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번 4.10 부정선거는 배박 부정선거이고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강탈한 표 강도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눈을 뜨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표 강도범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만 유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운전대를 맡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66 국민대회를 통해서 저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이고 선지자이신 존경하는 사랑하는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광화문 애국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박살내고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쟁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멋진 대한민국 포항 앞바다에 2,000조 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된 대한민국, GDP로 일본을 넘어선 세계 6위의 GDP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저는 오늘 부정선거를 위한 목숨 건 투쟁을 위해서 어제 대구 교동시장에서 장작 8만원을 주고 이 군복을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애국하자. 저는 백골 육군 3사단 단풍하사입니다. 백골 인사로 인사드리고 구호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골! 백골!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글자만 3번 따라해 주십시오. 4.10 정신은 완전 무효다.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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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당장 해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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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를
젊은 청년 하나 올려놨더니 되게 잘하네. 자, 여러분, 지난번까지는 5월달까지는 우리가 충정가로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성중탄단이 나와서 이제 우리 순국 선열들과 함께 전우의 시체를 밟고 진군하는 전우의 잘자라를 함께 할 겁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박웅경 켈로 대장 어디 갔어요? 자, 박웅경 켈로 대장이 지휘하는 혼성중탄단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오늘 대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서십시오. 자, 시작. 부대 차렷! 애국 봉지님들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음악 주세요. 자, 하나, 둘, 반도 그게 서로의 시체를 걸어 앞으로 전우의 시체를 밟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자, 아까 그 반동하는 거 보니까 좀 약해. 한번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반동 준비! 반동은 천장에서 지옥으로. 반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대단해요. 다음엔 꼭 요렇게 해야 된다. 알겠죠? 이번에는 누구야? 아이가. 자, 이번에는 호랭이 5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 호랭이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병원 다니다가 정말 바짝 말라 나타났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 용산에 가서 앞에 가서 강력한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말로까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 오만 방자하고
지금 당대표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경원 대통령 당선 탄핵 시킨 그 아줌마가 과연 이 시국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8천만 결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광화문 1,000만 명이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날씨는 덥지만은 영상으로 진정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1,000만 명 광화문 여러분 독립투사들, 우리 300만 이름 모를 독립투사들이 하늘나라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국민을 사수하고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는 저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이봉찬은 32살에 순고했습니다. 윤봉길, 윤동주는 20살에 20대 한많은 세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18살에 여러분 순고했습니다. 그 정신을 받들어서 저 오만방자하고 저 무한무치한 주사파들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을 감방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조국이는 적각 감방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주석이도 적각 감방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저 소대가리 문재인은 적각 감방으로 처해합시다. 성관이 조정을 나라를 망쳤다. 성관이를 박살내자. 성관이를 적각 윤석열 대통령은 박검하라. 대한민국 5.16 정신으로 오늘 깜짝을 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정구한 목사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랭이 뭐 간이 다 부어가지고 그랬더니 뭐 노래 목소리 크네요, 그죠?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정교모 공동대표, 전부산대 인문대학장 김성진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 앞바다의 대형 유정 가능성에 온 국민이 환호성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로당 찬당들은 깐죽거립니다. 이 남로당 찬당들이 광우뻥을 만들고 세월호 난장판을 벌렸습니다. 이 자들을 모조리 감방으로 쳐넣어야 합니다. 감방으로 때려쳐!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조국 구속! 영구집권의 망상에 빠져있는 좌익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광화문 세력, 우리 자유반이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4.15 총선 한 달 반 전에 2020년 4월 15일 한 달 전에 광화문 애국 세력
사령의 총사령관인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벌써 구속되고 처단되어야 할 이재명을 유창훈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야 할 조국을 김우수가 풀어주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자유우파 정당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라고 부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결코 우리가 이들의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명수 구속! 권순일 구속!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천만 명 자유마을의 함성으로 광화문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성줄을 찌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따라해 주십시오. 법대로 하라, 법대로 점! 부정선거가 국기문란 관련자를 엄단하라! 엄단하라! 사법부가 죽었나 썩었나 이재명을 구속하라! 죽었나 썩었나 선관위를 해체하라! 검찰이 죽었나 썩었나 선관위를 수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할 겁니다. 이제 우리 행동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충일 육사구국동지의 전 국방부 교수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오신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대관령도 보이고 광주도 보이고 밀양도 보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행군하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국가에서 준 훈장을 달고 나왔습니다. 제 생명 있는 한 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범죄 집단이 하는 애국 집단 하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국회, 민노총, 전교조, 순국교사대. 어디입니까? 순국교사대. 예, 순국교사대입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우리는 4.10 선거 이후 낙담한 자들이 있습니다. 낙담은 사탄이 주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뭉쳐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키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화기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순국교사대가 창설되었습니다. 미 하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가짜 당선된 52명 국회의원 사퇴하라! 선관위는 당장
자수하라. 자수하라. 이번 22대 선거는 무효다. 다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충성.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춘을 교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4.19 정신, 5.16 정신으로 정권과 함께 국민혁명을 완성하자!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행안부로 이관하고 대만식 선거를 정착하라! 정착하라! 우리 다 같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이기자! 희생을 각오하느냐 강력하게 구원할 성령을 내가 진리로 강하게 가라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세계 만방에 한번 넓게 불이 떨어집니다 이거 차차차 들려온 구원의 큰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삼도내가 진리라고 하느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이 같이 되려 아멘 성령의 성령불이여 성령의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퍼진다 어디가 성령 한 번만 더 퍼진다 어디가 성령 마지막으로 어디가 성령의 불길 자, 오늘은 행진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딱 1분씩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1분씩만 해주시면 국민들이 알아서 다 순종할 것입니다. 자, 이제 손복음 교단을 이끌어 가시고 광화문에 지금까지 순국 정신으로 함께 하신 강원식 목사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완전 도적질을 당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밝혔더니 우리 자유통일 당의 성한 300만 표를 도적당했습니다.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불안과 초조 속에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0월 10일 총선은 우리 300만 표를 도둑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0 부정선거로 인하여 오늘 66혁명을 일으킵시다. 66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대통령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 국민 1천만 정권을 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합시다. 재선거를 하십시다. 이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한번 오늘 6월 6일 대한민국을 살리는 혁명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6혁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드시 살려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려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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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혁명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분 30초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눈치껏 잘 해주시는 분은 큰 박수를 해주시고 아멘을 안 하면 돼요. 늦게 오는 사람. 자, 오늘 이 시간에 합동 측의 최고의 부흥사 현역입니다. 여기는 현역들이 많이 나와야 돼. 은퇴한 사람도 은퇴한 사람이지만 싱싱하고 펄펄 뛰는 현역들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병호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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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물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주 70년에 부러질 예루살렘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애국하라는 겁니다.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애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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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전국을 투하하며 싸워주시는 홍덕명 목사님 나와 주시라고요.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거짓 세력들에게 끌려가도록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드러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묵과하고 지나가다면 역사의 재앙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체가 다 뛰어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엄청난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침묵한다면 그들이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종교인이든 그들의 역사의 재앙을 결단코 회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목자들에게 충고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불의를 먹어도 부정을 먹어도 짓지 못하는 개를 벙어리개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다름 아니라 그 당시에 가짜 선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거짓으로 휩싸여 이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강단을 맡아서 양단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향하여 벙어리개다 이렇게 짓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선자들의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멸망에 따라 사체를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거리에서 부르짖고 강단에서 부르짖고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수교적 정신으로 혁명 정신으로 이렇게 약의 세력과 맞닥뜨서 결국 이 대한민국을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경찰들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네. 경비과장이 할 일이 없나봐. 경비과장이로 나와서 함께 하자고 지금 이제 대통령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북전단을 우리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추념사에서 그리도 기다렸던 김건희 여사와 손잡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때려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통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셔서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더 뜨거운 불을 붙이는 불덩어리 오영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문재인과 이재명과 조국이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마귀 앞잡이가 돼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저들과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은 거짓은 진실과 싸워서 진실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만 거짓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이 진실을 가지고 이 부정선거 저들의 거짓된 모습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이 떨어졌지요. 불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햇볕은 쨍쨍하네. 자, 오늘 너무 귀하신 분이라 제일 나중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배우 임동진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을 또한 최고로 존경하는 우리 임동진 살아 역사하며 큰 일을 감당하고 이제 제2 건국전쟁 이어 이제 음악 극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선보일 텐데 제가 나중에 자세한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국자 배우, 최고의 배우, 얼굴만 봐도 예수님처럼 생기신 분 임동진 목사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1학년 때 4.19를 맞이했습니다. 동대문 경찰서에 총탄을 우리 친구가 맞고 죽었고요. 전매청 앞에서 부상을 당한 저희 고등학교 저희 같은 반 친구도 있었습니다. 오늘 69도를 맞이하는 현충일 나라의 역사를 알고 대한민국의 흐름에 아픔을 갖고 지금 가슴 아리하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자유통일당의 모든 국민 1000만 가족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가슴을 아시고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노라, 이렇게 나의 아들, 딸들, 나의 자손들이 자유민주주의 이 부정선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저렇게 피로투쟁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과연 정치에 성공했노라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사실만 해요. 괜찮아요. 그땐 밥 먹기 힘들었고 고등학교 학생들 도시락 싸가는 친구가 몇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부정부패, 그야말로 바로 정치가 잘못되는 것에 몸부림을 쳤던 청년들, 몸부림을 쳤던 대학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오늘 뭐 다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만세! 만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만세!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에 불씨를 붙이게 하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만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들으세요. 처음 마음 잃지 말고 이 광화문 애국 시민들의 외치는 만세 소리를 들으시고 결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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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배우가 이 자리에 오셔서 호소했습니다. 눈물을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도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감동받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전광훈 목사님을 존경하며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엄청난 또 재물로 전광훈 목사님께 후원하고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장고 이곳을 향하여 흔들고 공격하는 인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언론들도 똑바로 보도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눈물이 떨어지는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애국운동에 앞장서며 여러분의 그 피 묻은 헌금이 지금까지 애국운동을 이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진 헌금이야말로 얼마나 더 희생적이겠습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이곳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도 함께 애국에 동참하는 길은 여러분 총알입니다. 지금 애국 헌금을 다 드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정성껏 헌금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인도하시지요. 세워주세요. 내 신 세워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분의 약속이십니다.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마지막 한 번 더 정성껏 안 드린 것 다 드려주세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시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려주세요.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 목자 대신 새 예루살렘까지 내가 양손 높이 들고 생명의 멸류관 머리에 손을 얹어봐요. 내게 씌워주세요. 내게 생명의 멸류관 다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양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버지 나의 구세주. 두 손 가슴에 얹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치며 이 자리에 나와 울부짖는 우리 애국 국민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자유 통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아멘. 아멘. 최고의 멋쟁이 손상대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해요. 할렐루야! 멋쟁이는 조나단 목사님이 더 멋쟁이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연세 102세 되시는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신 어르신이 계시고 모두 용산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가시죠! 우리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부 자세를 정돈하시고 지금부터 6월길 부장선거 규탄 및 4.19 5.16 혁명 강화문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통일당 강원 여러분,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다요 경례.
영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사전의 뜻을 일제로 모아서 테너 강경인 선생의 선창에 따라서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오랜만에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여기서 지금 제가 보이는 곳이 저 시청 넘어 꼬리가 대한문을 넘어섰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역을 넘어서 지금 숙대 입구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경찰 추산 760만 12명, 우리도 763만, 우리 거짓말 안 해. 오늘 이 현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계실 텐데 이제 결정하십시오. 정강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결정하셔야만 절대 저 쓰레기 거지 같은 종북 세력에게 탄핵을 안 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각 분야 전문가들 또 부정선거에 목숨을 걸으신 분들 여러분을 모시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 들려줄 테니까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와 하늘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으로 지키는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명으로 만드신 대한민국, 절대로 북한에 넘길 수 없다며 주사파 종북 세력 등 반국가 세력과 지금도 목숨과 투쟁을 하고 계신 이 시대 선지자, 입법폭구와 방탄놀이, 국회를 범죄 소굴로 만든 쓰레기 정치, 국민 주권을 도둑질한 선관위를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4.19, 5.16 혁명과 같은 대국민 혁명을 선포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이 시대의 유일의 영적 지도자, 차기 대선 국민 초대 후보, 부득
부정선거를 자행한 모든 범죄자와 공범들을 끝까지 처단해서 반드시 처단하시겠다는 국민혁명의장 4.10 부정선거 규명 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많이 모였어. 2019년 10월 3일 이후에 제일 많이 모였어. 인사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우리 애국 국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192석을 야당에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원천 무효요, 사기입니다, 사기. 이 부정선거는 이번만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대, 21대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봐줬더니 이놈들이 이제 자기들의 목적지를 완성하려고 연방제로 통일을 하려고 완전히 간첩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300명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 과연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느냐? 우리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전국을 다니며 이잡듯이 찾아낸 장학인 목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어디 갔어? 빨리 뛰어올라와야지. 어디 갔어 이거? 빨리 왔어. 지금도 조사하다가 지금 뛰어져. 좀 조사하다가. 뭐 이제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간결하게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 부정선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사기선거 했어요, 안 했어요? 사기선거 했습니다. 증명을 대세요. 증명을. 자, 증명, 여기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 이 부산의 금정구에 내가 영표 나온 것인데 내가 바로 여기서 투표한 사람입니다. 1호로 신고하신 분이 조종식 씨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저는 장윤동에서 50년 동안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도에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려서 2024년에도 저희 집사람과 손잡고 가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저는 자유통일당에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통일당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정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 손 떨려서 딴 데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년생입니다. 그럼 56이네. 네, 떨 리가 없네요. 떨 리가 없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0표 나온 데서 10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1표 나온 데서 32표가 나왔어요. 3표 나온 데서 10표가 나오고 10표 나온 데서 20표가 나오고, 여러분,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산에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는데 월요일부터 부산부터 우리는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합니다. 자, 빵표, 한 표, 두 표, 세 표. 이
나온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죠. 네, 직접 가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빵표 나온 지역이 73곳, 네. 한표 나온 지역이 100표. 네. 합하면 빵표, 한표, 두표, 세표 합하면 네. 거의 450표 지역에서 사기 선거를 한 것이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됐습니다. 어저께는 전라도 익산에서 한 표 나왔다는 데서 10명이 나왔어요. 어저께. 그러면 전국에 선거 투표소가 14,000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000곳이 다 사기 선거를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통계학자들에 의해 빌리면 우리 자유통일당이 얼마의 투표를 받았냐 하면은 약 320만 표를 도둑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통일당이 도둑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고 입법부의 법을 만드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4,000군데의 투표소가 다 사기를 했다는 것인데, 아니 그 중에 특징이 뭐냐? 이것은 우리 자유통일당만 사기친 게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힘 정당도 사기를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긴 사람은 사전 투표에도 이기도록 이것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떴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 굵은 것이 당선된 건데요. 당일 투표가 올라가면 그 동네에도 당일 투표가 올라가고, 당일 투표에서 좀 떨어지면 이 사전 선거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일 투표 이긴 자가 사전 투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니 사전 선거에는 저 좌파 애들이 먼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다고 먼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쇠뇌당하고 있어요. 쇠뇌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는요, 꼭 교차점이 생겨요. 교차점이 X자로 저렇게 생겨요. 보세요. 당일 투표 이겼는데, 당일 투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지니까 22년도에 21대 때 졌잖아요. 22대도 똑같습니다. 22대도 보면 당일 투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12,000표에서 15,000표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완전 사기고 무효이며, 대통령과 여야 여러분 뭐 그 특검 그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애절하게 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이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안 들리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피를 흘려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년 전에 지방자치선거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선거는 당일 투표 이긴 자도 사전 투표도 똑같이 다 이겼죠. 똑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전라도 빼고는 다 도지사, 시장,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25개 서울시내 26개 구청장 싹 쓸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도, 그렇습니다. 충남도지사도, 세종시장도, 대구, 경북, 부울경까지도 완전히 다 이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투표를 해봤더니 우파가 다 이긴 것이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전선거와 그 다음에 당일 투표가 선거가 비율이 똑같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최초로 선거를 정상적으로 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 선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쟤들이 이번에 사기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총선은
자기들의 목적지가 연방제 통일이거든. 그렇죠.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사기를 쳐서 192석을 야당에다 만들어 줬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요, 이번 선거는 분명한 거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좌우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되어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라도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입법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오늘 행진해서라도 우리는 싸워서라도 이걸 쟁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곧이어서 행동으로 행진을 하여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우리는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자세에 따라서 왜 어차피 나라가 망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갈 바에 그게 뭐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지 여당이 있으나 마나지 오늘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장인 목사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일곱만 하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언론에서 하나도 달아주지는 않습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때 백성이 언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독립신문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제국신문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일보와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미라클 타임즈라는 데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속아서 탄핵당했으니 예피셜로 쓴 거지만 더 이상 속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와달라고 기사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언론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휘잡아 놓읍시다. 유튜브도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언론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하고 다시 선거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날 들어와서 그냥 잠자고 놀고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남노당의 박헌영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승만이가 그때 박헌영하고 싸움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나요? 당연히 안 됐겠죠. 당시 대한민국의 70에서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승만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건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동북아에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째는 동북아 전체가 공산주의로 물들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공산화됐다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로 성립될 수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3.15 부정선거에 예. 책임을 지고 네. 하야를 했죠. 스스로 하야하셨습니다. 하야했죠. 예. 그 4.19가 일어났죠. 네네. 4.19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4.19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4번째 당선, 대통령에 4번 당선됐는데 4번째 당선된 선거가 60년 3.15 선거가 됩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뽑았는데 당시에 대통령 후보는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과 조병옥 씨가 후보였습니다. 기타 후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병옥 후보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통령 후보에는 이승만 대통령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단독 후보. 단독 후보였습니다. 네. 당시는 무투표 당선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를 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단 한 표만 나와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단독 후보니까 부정선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3.15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기붕이라고 하는 부통령이가 4년 전에 부통령선에서 졌습니다. 져서 장면이가 되는 바람에 이 이기붕 일당이 4년 후에 부정선거라도 해서라도 자기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60년 3.15 선거 3월 10월 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는 85세였습니다. 지금도 85세면 연령이 많은 축에 속할 것인데 그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85세의 고령이셨기 때문에 이기붕 일당들이 부정선거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은 나이가 86세 나이가 많으니 네. 대통령 임기 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기붕이가 지가 부통령 돼서 대통령 이어받으려고 3.15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19가 일어났죠. 네네. 4.19도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지방에서부터 슬금슬금 뭔가 잘못돼서 네. 하다가 마산에서 김주열, 네. 김수열이가 아니고 김주열이가 세상에 눈에 치는 트레인, 네네. 예, 그래 밖에서 시체를 가라앉히려고 돌을 달아다가 가라앉혔는데 이게 돌끈이 끊어져서 시체가 떠오르자 예. 이것이 바로 폭발됐죠. 예, 우리가 모든 혁명이 그렇지만 한날 모든 사람들이 봉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기 이전에, 대규모 봉기 이전에 산발적인 집회와 항거와 저항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폭발되는 것이 혁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이는 6.6 혁명도 지금은 그 전에 산발적으로 대구에서, 부산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춘천에서, 원주에서 산발적인 집회를 가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오늘 예컨대 우리가 전원이 모여서 이 혁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역시 이 혁명도 봉기가 일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의 물결로 바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192석을 가지자 네. 완전히 특검법 제조기가 되어가지고 예. 지금 특검법 몇 개 제소했나요? 특검법을 벌써 7개나 7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발의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런데 네. 김건희 특검법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특검을 받을 그러한 그 이유가 있나요? 뭐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특검 대상이 전혀 법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또 조국도 특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화영도 다시 특검을 하자는 등 입법 폭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박사님들은요 아는 게 많아서 설명이 복잡해요. 그냥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자 그때에
김건희를 수사하고 조사했던 사람이 이성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누구예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보복하려고 국회의원이 당선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놈의 입에서 바로 특검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이미 발의가 됐어요. 그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정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일체의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성윤이가 지가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내렸다면 아니 지금 와서 국회의원 됐다고 다시 재조사하자고 하면 돼요? 뻔뻔스러운 인간이죠. 뻔뻔스러운 인간이야. 우리 야당에 보면 뻔뻔스러운 인간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또 코바나 후원업체의 사건도 본인이 철저히 수사한 다음에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낸 두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며칠 전에 특검 발의를 한 인간이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조국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지시켜놓고 김건희를 조사했는데도 무혐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탈탈 털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건을 철저하게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성윤 이 모렴치한 인간은 국회의원 내면서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특검을 발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목적지가 김건희가 아니고 윤석열 탄핵에서 되는 것이죠. 윤석열을 탄핵하여 결국은 끌어내리고 그렇습니다. 연방제 꿈에도 소원인 그놈들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 때 헌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 저항권이 있어요, 없어요?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저항권이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헌법학자들은 불의의 항거한이라는 단어로부터 모든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모든 인류는 불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신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서늘한 서명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띄워주시면 여기에 4.19가 있죠. 4.19. 네네. 4.19 저항. 불의에 항거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써있죠. 그러면 헌법 전문에 국민의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19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19로 맞짱 떠야 되는 거야. 헌법 전문의 명령이야. 헌법 전문의 명령. 4.19처럼 하라 이 말이요. 나라가 무너질 때는 4.19처럼 하라는 거야. 그전에는 헌법 전문에 5.16까지도 있었죠. 5.16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전두환 대통령 때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5.16, 4.19 정신이 헌법 전문에 있었는데 지금도 4.19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조건부로 앞세워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대한민국을 새로 우리가 건국을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항권은 헌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지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또는 대한민국 국민은 불법적인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만세! 박부선 장군이 나오십시오. 자, 5.16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장군님. 장군님은 별이 몇 개요? 별? 3개. 3개? 박정희는 그때 군사혁명할 때 별이 몇 개예요? 토스탄.
별이 2개도 혁명을 했는데 왜 3개가 돼가지고 혁명을 못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5.16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5.16 혁명은 4.19가 나고 바로 이어서 장면 정권이 들었었는데 이 장면 정권을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넘어가겠다는 그런 절박감에 6.4 8기생 9명을 핵심 세력으로 해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 6.4 8기생 주축 세력이 박정희 소장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은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무혈혁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세력은 전 국군 병력의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바꿔야겠다는 우리 외국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완전히 선거제도를 바꾸고 선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할 때 혁명 공약을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는. 자, 들어보십시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공약 1호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이것은 뭐냐? 그때 장면 정부가 부패하여 북한이 다시 한번 남침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래서 박정희는 대결하기 위하여 혁명공약 제1호에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다 이거야. 두 번째 보세요.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우리는 국제사회와 유엔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은요? 북한과 우리의 다른 점이 많지만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국제사회의 룰을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가장 협조를 신뢰받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듣자면 박정희가 그때 5.16 혁명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5.16 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미래학자, 군사 전문가, 심지어 대통령 총리들까지 70명 이상이 전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기적이 박정희의 혁명으로 남한이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가 이런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